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약칭 지발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지발이 지랄 발광의 약자는 아니겠지요.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난 8일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이 뭡니까? 주민의 직접 참여입니다. 이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섭니다. 지발이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안을 보면요, 서울과 6대 광역시에 기초의회를 없앤다는 게 눈에 띕니다. 서울을 뺀 나머지 광역시의 구청장 군수는 주민 직선 대신에 임명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2018년까지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 공천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 공천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할 정도로 부정적 인식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결국 그 공약을 뒤집고 공천을 했습니다. 왜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만은 공천을 폐지했을 경우 새누리당이 불리하다는 그런 정략적인 계산에 의해서일 겁니다. 그러나 공천을 폐지하면 정당 민주주의가 지역의 밑바닥에 제대로 뿌리내리기 힘들다는 그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욕은 먹었지만은 완전히 쌍욕은 안 먹었었죠. 따라서 기초선거의 정당 공천 폐지 여부를 좀 더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합의를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폐지하려면은 폐지에 따르는 폐해가 뭔지를 충분히 토론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짜 문제는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없애겠다는 발상입니다. 이것은 정당 공천 폐지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요. 지방자치의 본질과도 직접 맞닿아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물론 기초의회 말썽 많았고 원래 무보수 명예직이었다가 월급도 주고 이런저런 말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판 제기돼 왔습니다. 기초의회가 주민보다는 오히려 지역 토의 이권을 보호하는 장치로 기능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초의회를 없애자는 것은 그야말로 빈대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초가상관 태우는 객입니다. 기초의회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고칠 생각을 해야지. 사실 기초의회에 뭐 공무원, 교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직종의 경우에는 기초의원이 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역 토가 오히려 기초의원이 되기 쉬운 그런 환경 만들어 놨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그런 문제점을 없애는 방안에 문제점을 개선하는 그런 방향에서 접근을 해야지, 없애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그렇게 손쉽게 하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요즘 여야 정당에서 논의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등 숱한 정치 개혁안의 성패도 결국은 가장 밑바닥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잘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게다가 새누리당과 보수 진영에서 주장해온 교육감 직선제 폐지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것은 몇 년 안 됐습니다. 2007년부터입니다. 지방선거와 전국 동시선거를 치르기 시작한 것은 불과 4년 전인 2010년부터입니다. 해보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좀 진보개혁적인 그런 학부모들의 지지가 높다 보니까 진보교육감이 되니까 이거 뽑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따위 발상 아닙니까? 그러니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아니라 지랄발광위원회라는 소리 듣는 겁니다. 라디오 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생충 박사 서민입니다. 개미 몸속에 상형흡충이라는 기생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기생충은 소의 몸속으로 들어가야 어른이 돼서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었지만 소가 개미를 먹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상형흡충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개미 머릿속에 들어가 개미를 조종함으로써 개미로 하여금 소가 먹을 풀에 매달려 있게 만들었어요. 결국 상형흡충은 어른이 돼서 알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을 이루는 방법도 찾아내기 마련이라는 것을 상형흡충은 잘 보여줍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요? 참여연대가 그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회원 가입은 전화 02-723-53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언젠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오바이트를 하려고 하던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노년층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뭘까? 젊은이들이 아이유에 열광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60대, 70대 노인들에게는 박근혜가 그들의 아이유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반응이 오바이트 한다는 얘기였는데요. 아이돌이란 얘기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한겨레신문 칼럼을 보니까요. 저희 그런 생각과 유사한 생각을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한귀영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아이돌 대통령의 비극이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견고한 지지율과 막장 드라마의 높은 시청률을 비교한 적이 있다. 욕하면서도 자꾸 보게 되는 막장 드라마의 묘한 중독성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닮았다는 게 요지였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등 각종 온갖 악재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지율을 보면 그랬다. 아니나 다를까 세월호 참사 같은 초대형 악재에도 그의 지지율은 견고한 듯 보였다.
막장 드라마의 높은 시청률과 박근혜의 갱고한 지지율. 해도 재미있는 비교였는데요. 전임 대통령들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조금 다릅니다.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는 왜 지지율이 상승하고 하락하는지 원인 분석에 관심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지율이 왜 이렇게 높고 갱고한지가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높은 지지율이 최강과는 다를 뿐 아니라 상식적이지 않다는 의문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차이도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임기가 경과하면서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직후보다도 임기 6개월 지지도가 더 높고 1년 지지율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 콘크리트 지지율은 고연령층, 영남, 저소득층 등 약 35% 정도의 충성도 높은 고정지지층이 떠받치고 있으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확실한 고정지지층이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두 국민 전략이 가능한 겁니다. 자신을 지지한 51%의 좋은 국민과 나머지 나쁜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좋은 국민에게는 당근을 내놓고 나쁜 국민에게는 채찍을 휘두르는 두 국민 전략. 항의하는 국민들에게는 민생 프레임이라는 정가의 보도로 입을 틀어막습니다. 그 결과는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 즉 대한민국의 분열이었죠. 투트랙 전략이 가능했던 것은 결국은 아무리 내가 깽판을 치고 막장 드라마를 연출해도 나를 지지해주는 콘크리트 35%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대한민국의 분열, 양극화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여러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가 하락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갤럽 정기조사에서는 42%로 하락했다. 39% 수준으로 떨어진 조사도 있다. 이를 본격적인 레임덕의 시작으로 읽는 흐름도 있지만 이 또한 생채기에 불과할 뿐 곧 복원되리라는 냉담한 시각도 적지 않다. 숲을 보기 위해서는 숲길에서 빠져나와 언덕에서 올라서야 하는 법. 그렇게 견고해 보이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큰 흐름을 보면 심상치 않다. 임기 6개월 무렵 60%대에 이르는 것을 제외하면 그 이후엔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최근에는 40% 초반에 그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투트랙이라고 보기는 없죠. 갈라치기 전략이 더 맞습니다. 두 국민 전략. 나를 지지하는 착한 국민과 나를 싫어하는 나쁜 국민들으로 양분시키는 갈라치기 전략.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앞서 얘기했던 대로 강고한 지지 기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강고했던 지지 기반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에 50대와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크게 흔들렸습니다. 50대도요. 사실 박근혜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계층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50대인데 사실 쪽팔립니다. 부산, 울산, 경남 역시 박근혜 지지율 높은 지역이죠. 하지만 이 50대와 부울경 지역 세월호 참사 직후 크게 흔들린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짚을 대목이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비슷하게 35% 안팎의 고정 지지층을 가지고 있었던 김대중, 김영삼 시기 모두 임기 3년 차에 지지도가 급락하면서 위기를 맞았다는 점입니다. 이들도 집권 2년 차까지는 60% 내지 70%의 상당한 높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누적된 문제들이 콜마서 내성이 약해지면서 사소한 외부 자극에도 쉽게 무너진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지율을 보면요. 주로 노무현, 이명박 시기의 지지율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이건 사실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초반에 급락했던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그 가장 밑바탕 기반이 됐던 호남의 민심 이반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호남이 이반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적대적인 언론 그야말로 거의 전 언론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까지 동반 하락하면서 지지율이 아주 급락한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역시 순수하게 보수라기보다는 사실 이명박은 진보 보수의 개념을 떠나서 나라를 재테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그야말로 희귀한 케이스이긴 했습니다만은 보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돌출분자였습니다. 오죽했으면은 박근혜가 낙선하고 경선에 도전했다가 떨어진 사람은 대통령에 도전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자기 자신이 못 나가니까
보수의 아이콘으로 이해창을 출마시켜가지고 무려 400만 표 이상 얻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이명박은 호남 포위됐던 정동영에게서 뭐 역시 한 비슷한 표차로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노무현 이명박 시절의 지지도를 우리가 일반적인 케이스로 봐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이전에 있었던 김대중, 김영삼 시절의 지지율과 비교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한기영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한기영 연구위원의 지적은 기교를 말합니다. 집권 2년 차까지는 김대중, 김영삼 모두 60 내지 70%에 이르는 높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은요. 그 하나회를 척결했을 때 임기 초반이었죠. 그때는 지지도가 90%를 넘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집권 3년차 지지도면서 급락하기 시작해가지고 임기 말에는 거의 10%대에 도달했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기춘대원군이 청와대 실세라며 시대가 19세기로 후퇴했다고 탄식하던 시절이 있었다. 알고 보니 실세가 십상시라면 무려 1800년 전 중국의 후한 말로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이 청와대 실세는 진돗개라고 응수하자 청와대 진돗개가 되겠다던 정윤회의 인터뷰가 화제가 됐다. 그 진돗개가 이 진돗개인가? 이 진돗개가 그 진돗개인가? 소란스럽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대행사고에도 흔들리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지간한 일탈에도 끄떡없는 아이돌의 인기를 닮았다라고 한기영 연구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칼럼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돌 인기를 닮았어요. 아이돌 일단 인기 절정일 때는 어지간한 일탈이 있어도 전혀 끄떡없습니다. 아이돌에게 중요한 것은 실력보다는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력 진짜 개뿔도 없죠. 그러나 한복 입고 패션쇼 한번 하고 해외 순방한 갔다 오면은 인기가 다시 회복되는 것도 결국은 실력보다는 이미지라는 아이돌과 박근혜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50대, 60대, 70대에게 박근혜는 아이돌인 거죠. 그들은 대중이 아이돌의 이미지를 소비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듯이 60대, 70대 노령층도 옛날 유경수의 이미지를 박근혜로 치환시켜 소비하면서 자기 자신의 과거의 욕망을 그야말로 욕망에 위로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역사상 최고령 아이돌일지도 모릅니다. 높은 인기를 자랑하던 아이돌이 훅 가는 건 일탈이나 실력 부진이 아니라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스캔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아이돌이 된 대통령의 자업자득이 결국은 스캔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훈기 치과의사입니다. 병원이 민간 자본을 도입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면 과잉 진료가 현재보다 반드시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 진료는 현재 심각하게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란 병원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검사와 치료를 환자에게 강제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반드시 과잉 진료를 합니다. 과잉 진료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존엄한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파탄시켜서 결국 사회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진짜 사대악입니다. 과잉 진료를 통해서 병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환자들은 더 아파야 하고 양질의 삶을 빼앗겨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 치료를 못 받는 비극도 생깁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영리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네. 문광님이 이달도 정자운동에 항구자 정자하셨다고 게시판에 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미래입동자 홈페이지를 보니까 어떤 분이 지난번에도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금목걸이 10돈짜리 금목걸이를 뭐 이 정자도 아니고 아닌 것이 후원도 아닌 것이
내놓고 내년 3월 말 4월 1일 국민TV 뉴스K 개국 1주년 때까지 지금 국민TV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자운동이 1000번째까지 되면은 그 돈을 그 금목걸이를 후원하고 아니면은 그냥 정자하겠다라는 그런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정말 재미있는 그리고 감동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저도 형편되면은 한 돈 10만 원 보태고 싶은 생각을 간절했습니다만은 지금 형편 안 되니까 월급 받으면 한번 해볼까 합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초코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노원구 하계 이동의 문장대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까지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산들바람 9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정아 사랑해님 그리고 원숭이님 역시 조합원 가입하셨네요. 조합원을 가입하셨는데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으신 분들의 심정은 뭔지 저도 참 약간 이해하기 어렵네요. 시간이 없어 그런 건지. 일단 저희 홈페이지에 이제 기록이 되는 것은 조합원에 가입하겠다라고 하고 홈페이지에서 조합원 가입 절차를 밟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비 조합원이 되는 거죠. 조합원은 안 됩니다. 근데 출자금을 납입해서 그 납입 사실이 확인이 될 경우에 조합원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희 DB를 보면은 출자금 납입하신 분들은 색깔이 변합니다. 근데 색깔이 변하지 않은 분들은 조합원에 가입하겠다 해놓고 조합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뭐 인적사항이라고 해봤자 이름, 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써도 됩니다. 이 정도인데요. 이 정도를 이제 기록하고 출자금을 납입하게 되는 건데 보면은 가입하겠다고 해놓고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심정이 뭔지 가입하겠다는 생각은 들어서 일단 했는데 돈 내기가 싫어서 아니면은 귀찮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은 뭐 이해는 안 됩니다만은 일단 가입하겠다고 해서 미래협동조합 홈페이지까지 찾아와 가지고 자기 인적사항을 적어서 예비조합원까지 되셨다면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귀찮고 게으르더라도. 광고 3개가 있으니까 우선 1개 하겠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 광고입니다. 이게 또 이제 며칠 안 남았구나. 스테레오 타입이지만은 광고하겠습니다. 저도 해봤고요. 단식 어렵지 않았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많은 우리 미래협동조합 조합원들도 해보시고 성공하셔서 몸과 마음 건강까지 좋아졌다고 합니다. 오해숙 생활단식의 특징은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도전해볼 수 있게 프로그램 잘 짜여져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서 생활 속에 단식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문의 전화는 010-2013-8575, 2013-8575이고요. 네이버나 다음에 오해숙 생활단식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한겨레신문 꽤 많은데요.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의 신성화된 권력, 노예가 된 여당. 좋은 칼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7일 청와대 회동은 21세기 문명사회에서 희귀한 2가지 현상을 보여준다. 그 첫째는 정치 권력자가 자기 스스로를 신성화하는 심리적 기제로서의 나르시시즘이다. 박 대통령은 저는 항상 비리를 척결하고 또 국민의 삶이 편안해지도록 하는데 지금까지도 오직 그 생각으로 일해왔지만 앞으로도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한다. 이어 그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한다. 즉 자신은 부끄러운 것이 없으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부끄럽지 않으냐는 이야기다. 혹시나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 한마디쯤 기대했던 국민들에게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이쯤 되면 사과를 해야 할 대통령이 거꾸로 사과를 받겠다고 나서는 셈이다. 윤창중 대변인 사건이나 세월호 참사에서도 대통령은 지금처럼 자신을 신성화했다. 그래서 국민 앞에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권력자의 자기 도취 증상이 대통령과 시민의 연결고리를 끊었고 그래서 국가는 더 불행해졌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죠.
남이 칭찬을 해주는 것, 뭐 그것도 지금과 같은 박근혜 정권에서는 눈밖에 났다가는 바로 수첩에 데스노트에 이름 적어가지고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해서 잘라내는 박근혜 정권 위력이 있으니 면종복배 겉으로는 뭐 말 듣는 척 하는 게 박근혜 정권의 사실상 실상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칭찬이라는 건 남이 해주는 겁니다. 지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 세상에 처음 보는 일이죠. 독재국가의 독재자들도 자기 얼굴에 검칠을 하진 않습니다. 쪽팔리니까 남이 자기 얼굴에 검칠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희귀한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얼굴에 자기가 검칠을 해놓고는 이런 나를 흔드는 대한민국이 쪽팔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이런 자아도취형은 참 두 번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이명박 같은 그런 재테크형도 두 번 찾아보기 힘들겠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처럼 자기도취형 그야말로 공주병 환자도 앞으로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둘째는 이에 맞장구 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놀라운 복종과 동화의 심리다. 노태우 대통령 때 없어진 각하라는 용어를 두 번이나 인용하는 이완구 대표의 기이한 용비어 청가는 도무지 우리의 현실 감각에 맞지 않는 고전풍이다. 이어 청와대 실세는 진돗개라는 대통령의 썰렁한 농담에 박장대소를 해야 하는 의원들은 대통령의 정서 주파수에 정확히 맞춰진 웃는 기계들 같았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한 몸이라는 김무성 대표의 말처럼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확장된 육신으로서 대통령의 정서의 파장에 따라 울고 웃는 존재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풍경 아닙니까? 바로 북한에서 보는 풍경입니다.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노동당은 울고 웃습니다. 박근혜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는 거죠. 이완구의 심리기제 저는 이해합니다. 이완구는 말하자면은 자민련 출신입니다. 늘상 총리 후보로 거론만 됐지 절대로 되진 않는 사람입니다. 아니 정윤회라든지 이런 문건 뭐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심지어 이정현도 근본이 없는 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완구 역시 근본이 없는 놈이죠. 그런 시각에서 보면 그러니 더 충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각하라는 말을 했을 겁니다. 올해 4월에 법원이 국정원의 간첩 조작을 유죄로 판단한 데 이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는 전대미문의 위기에서 청와대와 국정원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예고된 엄중한 안보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윤회 문건 파동이 터진 지금은 우리 경제가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엄중한 책임을 강조합니다. 항상 엄중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국가의 지도자는 장사미사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국가적 과업을 수행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착각합니다. 박정희가 했던 신격화 그대로 닮은 꼴입니다. 그러나 박정희 유신 정권은 그래도 지금과는 다른 완전 독재국 권력이었습니다. 지금은 독재 권력은 아니에요. 독재 권력이 아니면서 독재 권력이고자 하니까 이런 사달이 나는 겁니다. 과거 박정희가 그랬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시시콜콜한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슈퍼노바 신성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지배자의 확장된 육신이자 감성노예로 전락한 새누리당은 회동 이후 야당과 언론에 윽박지르고 협박하는 존재로 돌변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바른 소리 한마디 못한 그 부끄러움을 자기 자신을 정적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때 아닌 용감성을 발휘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작금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청와대가 과감한 인적 쇄신이나 부패 척결에 나설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십상시든 친인척이든 그림자 권력이든 간에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겁니다. 그 대신 공무원 연금 계획과 같이 쥐어짜는 계획 또는 서민 정시에 더 치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민들을 쥐어짤 겁니다. 부가세를 그야말로 지금까지 물리지 않았던 온갖 군대에다 다 물리려고 시도할 겁니다. 책에다 물릴 겁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에도 물릴 겁니다. 그러려고 하겠죠.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유언비어를 척결한다면
국민을 감시하는 기능을 더욱더 강화할 겁니다. 애꿎은 부처의 국장과장들이 숙청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 안 듣는다고 일별백계 한다고 결국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만 행복한 나라로 가려는 겁니다. 이런 야만을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야만을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그렇게 북한을 욕하면서 북한을 닮으려고 합니까? 권력자는 호랑이 등에 탔을 때는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진 것 같지만 막상 호랑이 등에서 내려왔을 때는 그처럼 급정이 없습니다. 누구의 알제리의 가다피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맨날 군복 입고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온갖 카리스마는 다 발휘하더니 죽을 때는 비참하게 급정이로 죽었습니다. 정교한 기계처럼 움직이는 이 권력 구조는 완벽한 듯 보이지만 고장나면 한순간에 붕괴되는 아주 위험한 구조물입니다. 겉으로는 권력에 맹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서면 개인의 이익을 추종하는 그런 야심가들로 거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힘이 빠지면 제일 먼저 배반할 놈들이 바로 그 십상시입니다. 그래서 망한 게 바로 박정희 유신정권 아니었습니까?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전에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서울 북서부 지역협의회, 물론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북서부 협의회죠. 준비 모임이 12월 정기 모임을 합니다. 12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반이네요. 장소는 국민카페 온에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37번지 웰빙센터 지하 1층입니다. 연락처는 JJ킴님, 전화번호 010-8231-0828. 예, 특히 이날에는요, 국민라디오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 송년회가 있다고 합니다. 북서부 지역 조합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써주셨네요. 광고도 하겠습니다. 이행곤 조합원의 탐나 오렌지를 소개합니다. 하우스 감귤 농사 경력 10년차의 노총각 농사꾼이 정성껏 재배한 감귤을 직접 판매합니다. 하우스 안에서 재배하여 당도가 13브릭스 이상 나오기 때문에 프리미엄 브랜드 블루처로 판매되는 감귤입니다. 향이 좋고 과즙이 풍부한 신품종 감귤 레드향, 황금향도 있고요. 홈페이지는 탐나오렌지.com, 네이버 다음에서 탐나오렌지 검색하면 됩니다. 모바일에서도 주문 가능하다고 하네요. 연락처는 010-2827-3917, 010-2827-3917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고소왕이 됐습니다. 김기춘 실장이. 청와대가 아주 그냥 고소를 남발합니다. 참나. 아니, 노무현 대통령 시절처럼 검찰, 경찰, 국정원 다 손에서 놓고 청와대가 오로지 항변할 수 있는 길은 법에 호소하는 길밖에 없을 그런 약자라면 이해가 가요. 지금 검찰, 경찰, 국정원 온통 소나기에 쥐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국장과장도 바로 데스노트에 올라가는 이런 시절에 청와대가 고소왕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얘들 조지고 싶은데 검찰에게 빌미를 주기 위해서 고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말이 많은데요. 한겨레 신문의 사설이 제일 통쾌합니다. 김기춘 고소할 때가 아니라 퇴진할 때야. 사설입니다. 언론사를 상대로 한 청와대의 고소는 거의 병적인 수준이다. 문고리 3인방 등이 정윤회 씨 국정개입 보고서를 보도한 세계일보를 고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김 실장의 지시로 문건이 만들어졌다는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해 기사를 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세월호 사건 때도 그랬지만 청와대가 걸핏하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제는 청와대한테 고소를 당하지 않은 언론사를 먼저 세는 편이 빠를 지경이다. 조선일보는 없을걸요? 아마 앞으로도 제보자는 산깨기도 기소당하는 기사를 쓰고도 전혀 끄떡없는 조선일보. 조선일보로 아마 내부 제보자 몰릴 겁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게 고소를 당하지 않는 언론사를 먼저 세는 편이 빠를 지경입니다. 김 실장의 고소 소식을 들으면서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가 생각하는 명예는 과연 어떤 것인지 하는 궁금증입니다. 지금은 김 실장의 명예가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가 자신들이 만든 보고서를 스스로 찌라시라고 규정한 순간 한국은 이미 국제적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이미 국제적 조롱거리입니다. 왕조시대 구중궁궐에서나 있을 법한 치열한 권력 암투, 무너진 공직기강, 서로 물고 뜯는 권력의 난맥상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국민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게 부끄러울 지경이 이랬습니다. 그런데도 김기춘은 한가하게 자신의 명예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나라의 명예를 더럽힌 책임을 묻자면 박근혜 대통령 다음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바로 김 실장이다. 문제의 정윤회 씨 보고서가 작성된 것부터가 비서실장 교체설 때문이었다. 게다가 이 문건을 보고받고 그대로 덮어버린 사람도 김 실장이고 문건 유출 사실을 알고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화를 키운 사람 역시 김 실장이다. 정윤회 씨 문건 파동 하나만으로도 김 실장은 입이 10개 있어도 모자랄 형편이다. 이번 문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김기춘의 노예하고도 약삭빠른 모습 쪽팔립니다. 이미 세간의 우선거리가 됐습니다. 문고리 3인방의 윗사람인지 아랫사람인지도 모를 아리송할 위치, 그러면서도 교묘한 줄타기를 통해서 자리를 보존하는 데는 철두철미한 모습이 쓴웃음을 자아냅니다. 비서실장의 무책임하고 그릇된 처신에 손가락질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마당에 언론사 고소를 통해서 그가 무슨 명예를 건지겠다는 건지 참으로 모를 지경입니다. 김기춘이 지금 할 일은 고소가 아니라 청와대를 떠나는 일입니다. 김기춘이 비서실장으로 버티고 있는 한 검찰 수사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국민의 신뢰 받지 못할 겁니다. 하루빨리 비서실장에서 물러나는 것만이 그나마 남아있는 명예라도 지킬 수 있는 길임을 김기춘은 깨달아야 할 겁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경제 문제지만 가계대출, 가계빚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한국일보 사설을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10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사상 최대치를 또 갈아치웠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에 따르면 예금 취급기관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7조 8천억 원 증가한 730조 6천억 원을 기록했다. 예금 취급기관은 은행을 포함해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예금 등 금융기관을 망라한다. 10월 가계대출 증가액 가운데 5조 4천억 원은 주택담보대출로 파악됐다. 지금 가계대출 어마어마합니다. 730조 원. 예. 그중에서도 뭐 7조 8천억이 늘었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이 그중 70%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늘은 이유는 주택담보를 규제해왔던 것을 완화했기 때문인데요. 이게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계속 빚을 더 빌리는 겁니다. 형편 어려운데 빚 빌리는 거죠. 문제는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 및 금리 인상 현실화에 따라서 내년 중 국내 금리가 인상될 경우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파산하는 가구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는 총재조차도 최근 금리가 오르면 한계 가구 중 일부는 디폴트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계 가구라는 것은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즉 부채 상환 부담률이 40%가 넘는 자기 수입의 40% 이상을 빚 갚는 사람을 한계 가구라고 하는데요. 그런 데는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 상태로 빠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빚내서 집사라는 이 정부 어디로 가는 건지 정말 걱정됩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